네, 지금부터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의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달청 시설사업국장 변희성입니다. 오늘은 광급자재 선정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 서비스를 발주하는 연간 한 4천억 정도 상당의 공사용 광급자재가 기술 우수 제품 위주로 선정되게 됩니다. 참고로 맞춤형 서비스라는 것은 기술 인력이 없는 공공기관을 대신해서 조달청이 공사 기획부터 그다음에 나중에 시공까지 책임지는 그런 제도를 말합니다. 이 광급자재라는 것은 공사 자재를 시공사 내역에 포함시키지 않고 정부기관이 직접 사서 주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하는 거냐 하면 광급자재를 시공사에 포함시킬 경우 원하도 관계에 의해서 저가 자재 납품을 강요하는 그런 폐해가 있고, 또 이게 발주기관 입장에서 광급자재를 선정한다는 것은 물품으로 보면은 물품을 수의 계약해야 되는 그런 결과와 같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투명한 절차가 필요한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광급자재 선정을 보다 투명 공정하기 위해서 조달청 시설공사 광급자재 선정 운영 기준을 마련해서 내일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시설공사 맞춤형 서비스로 발주하는 광급자재는 조달청 내부 지침에 따라서 했습니다. 그리고 주로 해당 기관이 원하는 제품 위주로 선정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광급자재 납품이 기술력과 무관하게 전문성이 떨어지는 해당 기관에 대한 로비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그런 의혹이 있어 왔습니다. 특히 해당 기관의 의사표시도 문서에 의하지 않고 구도로 조달청에 요청하다 보니까 기술력 전문성과 떨어지는 제품을 선정하게 될 그런 가능성이 높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조달청 내부 선정 기준이 대내외에 공개되지 않아서 광급자재 선정을 둘러싼 논란도 있어 왔습니다. 특히 턴키에 대해서는 광급자재 선정 방법 및 절차 등 세부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건설 자재 업체로부터 이 분류 발주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에 광급자재 선정 운영 기준을 조달청 훈령으로 격상해서 대내외에 공포하고 시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일반 공사 같은 경우에는 종전에는 해당 기관이 구두로 조달청에 제품 선정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을 이제는 2개 이상의 우수 제품을 문서로 추천받아서 광급자재 선정 심의회에서 검토 토론 후 선정하는 것을 했고, 또 이러한 해당 우수 제품이 많은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선정 절차를 제시해서 불공정성 시비를 해소했습니다. 턴키 같은 경우에는 설계와 시공을 일괄 책임지는 입찰 제도 특성을 고려해서 광급자재 대상 품목을 공사 계약자가 선정하도록 하되 선정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을 상세하게 명시를 했습니다. 이번 기준이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 서비스 공사에 적용되게 되면 앞으로 올해 하반기에만 4천억 상당의 광급자재가 분리발주를 통해서 우수 중소 제조업체의 판로 확대에 기여하게 되고, 또 광급자재 선정의 공정성 시비도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문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4천억 상당으로 이렇게 지금 저희가 맞춤형 서비스를 수주해서 하고 있는 그 공사 중에서 광급자재로 분리 발주를 해야 된 대상이 4천억입니다. 그 공사 리스트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더 늘어나게? 내년부터는 올해는 특수한 사정이 있습니다. 올해 내로 혁신도시들이 많이 이제 이전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4천억이 평균으로 해서 내년 8천억 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맞춤형 서비스를 수주하는 물량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올해 4천억, 올해 하반기에 4천억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맞춤형 서비스 공사액이 3조 2천억이라고 지난해. 네, 그렇습니다. 4천억이면 아니죠. 공사라는 것은 이거는 이제 광급자재라는 것은 분리발주입니다. 통상의 경우에는 시공사한테 모든 공사를 다 맡기는 건데 그렇게 맡기지 않고 일부를 떼내서 광급자재를 직접 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체 공사 규모가 1조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급자재가 하나도 없을 수가 있습니다. 노력을 안 하면. 근데 그 중에서 일부를 떼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하도급의 폐해를 받지 않도록 나눠서 주겠다는 겁니다. 이 사는 주체는 누가 되는 거죠? 사는 주체는 정부기관입니다. 조달청이요? 그렇죠. 조달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수요기관에서 사는 게 아닙니다. 아니라 그렇습니다. 맞춤형 서비스는 수요기관 역할을 조달청이 다 배행하는 거기 때문에 기획부터 시공까지 다 하는 겁니다. 그 물건을 사서 주는 주체가 조달청입니다. 직접 사서 예, 그렇습니다. 그 수요기관에서 이런 걸 원한다 해도 뭐 예, 그동안은 이제 수요기관이 저희의 고객이니까 그냥 원하는 대로 뭐 이런 제품을 좀 썼으면 좋겠다. 사용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니까 그러한 경우에 대부분 의견을 들어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수요기관을 둘러싼 업체들의 로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예 저희가 선정 기준을 만들어서 그대로 입찰을 보듯이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기준이 만들어졌는데 아까도 여쭤봤는데 그 우수 제품이라는 게 보통 일반 그 제품에 비해서 약간 고가로 형성돼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네. 그런 상황에서 수요기관 우리 예산 없다, 좀 이런 걸로 해달라 라고 했을 때는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기준이 있다고 해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그 공사의 진행 과정을 보면 이것을 광급자재로 분리할 것인가 여부는 언제 그 결정되게 되냐면 설계할 때 결정이 돼야 됩니다. 설계를 예를 들어서 A라는 제품으로 해놓고 나중에 B라는 제품으로 사서 주겠다 이거 안 됩니다. 설계할 때입니다. 설계 수요기관이 우리는 바로 그때다 그런 부분들이 못 쓴다. 그런 부분들이 다 이제 협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그리고 대전제가 우수 제품이라고 타 제품에 비해 비싸지가 않습니다. 우수 제품이라고 했을 아니 상대적으로 싼 게 있다고 했을 때, 때, 뭐 수요기관이 우린 굳이 진짜 이걸 쓰고 싶다 했을 때는 뭐 강제할 뭐 그런 건 없는 거야. 아니죠. 그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그 품목을 선정하는 주체는 조달청입니다. 조달청이 다 맡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수요기관이 우리 이거 도저히 단가가 안 맞아서 그거 자체가 저희가 책임집니다. 무슨 소리냐면 기술력이 없는 수요기관이 조달청 공사 의뢰할 때는 뭘 주냐 하면 예산과 대충의 그 용도에 대해서만 줍니다. 그럼 우리가 그걸 가지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가 설계를 하고 우리가 발주하고 우리가 시공을 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수요기관들의 의견을 최대한 듣지만 결국 최종 결정 권한은 조달청에 있습니다.